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동 멘토입니다. 네, 최영동 멘토님은 남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십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요새 워낙 이제 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유행되는 거 보면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주는 거에 좀 인색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 되고 좋은 쪽으로 좀 반영이 돼서 저도 꼭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조금 베푸는 쪽으로 많이 좀 살아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희가 또 직업이 증권 전문가인지라, 항상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고, 미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웃에게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려하는 삶, 요즘에 가장 절실한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막상막하 투매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선진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두 다 기분이 좀 좋으실 거라고 보고요. 최영동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양시장 다 기분 좋게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2050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지지력 테스트는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일단은 봉에 대한 색깔로 보게 되면 음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외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그리고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 물론 투신 같은 경우는 2050, 2060포인트에서 아직까지는 매도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좀 간헐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하고 오늘자인 것 같습니다.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율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그죠? 조선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도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출업종에 대한 얘기들로 인해서 다소 불안한 장세를 보였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반등세가 좀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보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항상 출연하면서 말씀드렸던 205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년, 4년 만에 박스권
돌파했다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의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점 자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만의 힘만으로 아직까지는 올라가기는 다소적으로 힘든 대외 여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요번 9월 1일이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을 통해 가지고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이겠죠. 추석을 앞두고 나서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신다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자는 좀 반가운 상승 흐름들이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한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 자체는 굳건히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실게요. 주봉 한번 보시면, 제가 미리 그어놨던 부분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 바로 화요일이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 2045포인트, 그리고 하단은 1970포인트였는데, 자, 이 2045포인트를 일봉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제도 그렇습니다.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던 만큼, 지금은 연말까지 본다면 시간 자체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짧게 봤을 때 2100포인트까지는 언제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자, 시간과의 문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수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요. 현재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요. 자, 바로 이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자, 연기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관련으로 매수세가 크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왜 이렇게 지수는 상승인데도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지를 좀 더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이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연기금은 지금 시장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매수 포지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유념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은 외국인이 주포의 바로 중심에 서 있고 거기 바로 옆에 지금 연기금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100포인트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큰 성과가 나타나리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은 여기까지 우리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 특유의 관심 있게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KT 뮤직 말씀을 드릴게요. KT 뮤직, 그리고 ON 같이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조금 펼치는 모습이에요. 자, 최영동 멘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제가 막상막하 트마시로 출연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네오집 인터넷이라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도 좀 있고요. 로엔이라는 종목을 빗대서 이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이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뭐 그 기업이 음원과 관련된 사업은 하진 않습니다. 스트리밍 업체로서 미국의 뭐 DVD라든지 영화를 이제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KT 뮤직이라든지 로엔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네오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리다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MP3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다운을 받아서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들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음원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 방향 자체가
그 채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음원에 대한 가격이 뭐 월 5,000원인가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서비스들, 음원 제공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 정상화가 진행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기존의 이용객 수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요. Q와 P가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KT 같은 경우는요. KT 뮤직 같은 경우는 5,000원대 고점을 한번 찍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시키는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힘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외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마찬가지겠죠. 정말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올라서 무서워하실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종목, 이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장을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 흐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금 고무적인 상승 흐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KT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로엔 같은 기업들을 보면 참 시간이 잘 흐르고 그만큼 또 트렌드도 많이 변한다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음원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음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당연히 듣는 것은 공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고요. 거기에 월 정액 이용료가 지금 어느 정도는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과연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KT 뮤직에 대한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부분을 계속적인 서비스업에 대해서 주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뭐 공짜로 이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 자체를 좀 더 유료화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면서 선진시장에 대한 부분을 받아오고 있다라고 좀 더 인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이런 케이블 TV도 유료 채널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적재산권이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국내 음악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보시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음반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고 음원 산업은 이때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음원 시장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이제 공짜가 아니구나 라는 분위기가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던 음반 시장은 거의 지금은 쇠락해가는 시기고요. 그리고 콘서트에 대한 부분만큼이나 현재는 음원 시장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음원 시장은 캐파가 커지고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소리바다라든지 아니면 KT뮤직 그리고 로엔 같은 기업들은 꾸준히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KT뮤직 한번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맥점 한번 짚어볼게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길게 한번 놓고 보시면요.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맥점 자리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한번 늘려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당히 큰 고점이 있었죠. 자, 일단 3,8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까지 일종의 트리거 현상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었고, 자, 다음 매물대가 자, 이 부분이죠. 여기도 또다시 한 번 더 5,500원대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분위기에서 봤을 때 세 번째 맥점 자리를 한번 짚어본다면요. 다시 한번 더. 자, 이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은 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대신 시청자분들한테 팁을 한 개 드리면 이 7,400원대, 7,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재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KT뮤직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CJ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J.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강연에 갈 때마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자, 최영동 멘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CJ를, 최근에 CJ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186,500원입니다. 오늘자로 보시게 되면 1.91%.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수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은 차익성 매물로서 조금씩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CJ 같은 경우는 1.91%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KT뮤직이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KT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이 대두가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CJ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CJ를 끌어올렸던 트리거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초이노믹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인 내수 경기를 담당을 하고 있는 CJ라는 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자회사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있고요. CJ ENM 있고 CJ CGV가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요즘에 항상 요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느낌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해외 쪽으로 성장하는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국내에서 거의 대다수가 좀 소비되는 성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소비 경기 자체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J 예능 같은 경우는 종합 콘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CGV는 최근 들어서 영화, 명랑이라든지 해적에 대한 그 흥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세 개의 기업들, 주요 자회사들의 종합적인 흐름들을 보고 있는 게 이 자회사, 그 지주회사죠. CJ에 대한 흐름들로 연동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연중 고점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매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최영동 멘토님한테 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만약에 시청자분이 지금 보고 계시면 혼자 TV를 보시면서 그러면 CJ를 사야 되는가? 아니면 CGV를 사라는 말인가? 아니면 ENM을 사야 되는지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요? 자, 일단은 CJ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화랑이고 아니면 매매 스킬 자체가, 트레이딩 자체에 대한 스킬 자체가 있으신 분들이 눌림목 구간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51선, 아니 11선, 5일선, 이 눌림목 구간을 이용하시는 매매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관련된 기업들 종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CJ CGV입니다. CJ CGV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CJ가 보여주고 있는 정배열의 초기 구간에 진입해 있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자체도 어떻습니까? 탄력에 대한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여름방학 끝나서 성수기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하반기에 어떠한 영화들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라인업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CJ CGV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직전 고점을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CJ ENM이 그 게임사가 좀 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CJ ENM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상승률이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텔레파시가 통하는 느낌입니다. 네.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예. 더 헷갈리는데요. 더 헷갈리십니까? 한 가지만. 지수사를 선택을 하는 이유, 이런 부분과 아니면 개별사를 선택을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개별 주가라는 부분들은 CJ 제일제당을 포함해가지고 CJ 제일제당, CJ ENM, CJ CGV가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신 가격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단은 소비 경기, 중국에 대한 소비 경기 그리고 라이신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CJ ENM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게 게임세에 대한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제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CJ CGV에 대한 내용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잡아가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하기가 너무 싫다, 나는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서 고민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CJ, 우리 멘토님께서 항상 추천하시는 CJ를 아예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죠. 유스 고르든지, 뭐를 고르든지, 많이 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회사 관계도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이런 회사들이 식품 서비스 관련으로 CJ에 계열사로 포함되어 있죠. 자, 지분 36.9%, 51%, 그리고 CJ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 자, 원화 강세에 대한 가장 최선호주가 바로 음식료 업종이죠. 거기에 식품 분야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구나라는 걸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컨텐츠 미디어, 바로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인데요. ENM, 그리고 CGV 각 40%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어떻죠? 요즘에. 자, 지금 달라진 분위기를 조금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가수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열풍이 불었다고 보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라든지 프로덕션 자체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국에서 아빠 어디가를 만들다고 하죠. 자, 그런 부분처럼 점점 더 이런 부분 자체 컨텐츠가 재산권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수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드라마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CJ ENM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구나.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는 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유통 부분 중요하죠. CJ 오쇼핑 그리고 이제 KX 홀딩스가 적혀 있는데요. KX 홀딩스 안에 바로 자회사로 지분 100%를 CJ 대한통운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CJ에 대한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강연에 제 강연에 한 번씩 오셨던 분들 다들 계실 건데 지금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만 원이 1차 목표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 할인액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19만 원대는 현재 자리,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재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적인 부분, 그래서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길게 보고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S-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CF 보면 S-오일 노래가 상당히 신나요, 맞죠? 근데 주가는 지금 신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에 두 종목은 굉장히 신나게, 좀 신명나게 설명을 좀 들었다고 하게 되면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웃음을 띠면서 얘기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S-오일 본인의 업종인 것 같습니다. 정유 업종 자체가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는 악재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업종 자체가, 업황에 대한 흐름 자체가 워낙 좀 좋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향후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다 할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S-오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들에서 낙인이라든지 낙아웃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키코가 이제 낙인 낙아웃에 대한 이제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ELS에 대한 움직임들인데요.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낙인 상품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현황들이 상당히 좀 짓누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인에서 이제 하방으로 배리어가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매물을 불러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업종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매도 의견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바닥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담드리기가 참 애매한 대표적인 종목이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이 새까맣게 다 탔다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정유주 어떻게 하면 오를까요?
어떻게 하면 모를까요, 진짜? 어떻게 하면 모를까? 올려주세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일단은 각 기업에 아니면 이제 각 해외,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 경기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의 공산품의 원재료가 되는 게 이 정유입니다. 이 정유를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석유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재고 자체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업별로. 그렇다고 되면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소비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소비가 많이 진행이 되면 제조 기업 쪽에서의 재고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고를 어떻습니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원재료를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SO일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체도 이 ELS 상품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좀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는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는 근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LS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클리어 돼야지만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좀 나오질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웃을 수만 없는 기업들이 바로 이 정유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조금 마련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걸까?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오일에 대한 실적 추이입니다. 2013년 1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 정유, 그리고 윤활유, 석유, 화학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유라고 하면 흔히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나프타 등을 뜻하는 용어, 바로 정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윤활유라고 하면 마찰면 자체를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 바로 엔진오일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정유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걸 소재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본다면 정유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던 게 바로 정제 마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건데요.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겠고, 자, 뉴스 한번 보시면, 뉴스를 우리가 가끔씩 보시면 요즘 들어서 뭐 윤활유에 대한 판매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가끔씩 나옵니다. 예, 정유주를 보시면요. 자, 제가 앞서서 이 윤활유에 대한 부분의 매출 비중을 보여드렸는데, 자, 과연 이 윤활유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주가 추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 정유주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정유 부분, 바로 정제 마진이 개선돼야 된다는 걸 먼저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대형주라고 마음대로 언젠간 오르겠지, 그런 생각은 조금은 버리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여전히 정유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바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제 마진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제 마진을 뜻하는 부분, 바로 국내외 휘발유 가격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휘발유 가격을 같이 보시면요, 이 휘발유는 우리가 넣는 휘발유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름값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가격과 그리고 국내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실 뭐 국내 가격이 좀 더 비싼 거는 사실이죠. 이런 표를 통해서 좀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꾸준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까지도 좀 더 빠지지 않겠나라고 이런 예측 범위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휘발유 우리가 언제 넣는 게 좋겠습니까? 자, 마지막 주에 넣으시면 좀 더 유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휘발유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경유 가격은요? 맞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유 가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제 가격과 그리고 국내 가격이 비슷한 모습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예측 가격은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기름 가격이 좀 더 싸질 수 있겠구나. 소폭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S-오일이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같은 기업들이, 정유주들이 내일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좀 더 빠질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모습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하기는 힘든 종목군이고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좀 더 정리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확실한 거는 마지막 주가 될수록 그리고 9월 초가 되면 기름값은 좀 더 싸질 수 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멘토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수익률 점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LG 종목 0.8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제철이 오늘장 1.72% 상승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0.6%로 손실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박종혁 멘토가 어제 히든카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미도달로 오늘장 편입에 실패를 했고요. 새로운 종목인 삼진 L&D 종목을 신규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업무역이 26.3%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와 4위는 여전히 정동훈 멘토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테크빅이 21.1%로 3위를, 한국전력이 14.5%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에는 최영동 멘토의 STS 반도체가 1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71.5%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빛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 조민규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110.5%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정동훈 멘토가 87.6%를, 3위는 박종용 멘토가 27.4%로 새롭게 누적 수익률 베스트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화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막상막하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제 히든카드가 좀 더 좋을 건데 제 히든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먼저 저의 수익률 점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업무역,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LG 보이는데요. 잘생겼다, 그죠? 1번 영업무역. 자, 일단 그럼 AS 한 개씩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NA링크. 자, 일단 익절했죠. DNA링크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6% 정도 올랐고요. 맞습니다. 뭐 어제 익절가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제가 저번 주에 출원해서 17,000원까지는 무조건 보내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17,000원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 그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DNA링크, 괜찮습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요거는 말을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영업무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죠. 신고가 트렌드. 오늘 장 마지막에, 자, 분봉 보겠습니다. 30분봉 보시면요. 마지막에 갑자기 또다시 당기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구나. 누군가는 만져주고 있구나. 그 만져주는 애들이 핸들링을 상당히 잘하는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고, 자, 주봉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인데요. 아직도 배고프다. 여전히 57,000원대 가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제가 43,000원이었습니다. 12,000원 올랐습니다. 12,000원 올랐어요.
제가 앞자리 바뀌는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57,0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8,680원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2번 추천드렸습니다. 맞죠? 그만큼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 좀 더 보시고 HT 마이크론 바로 브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 부분 아직까지도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리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키워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맞춤의학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네, 좋습니다. 네, 뭐 영어도 있고 맞죠. 제가 힌트 쉽게 드리는데 오늘 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시가총액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동종업종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손수 만들었습니다. 자,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3,207억입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이고요. 테라젠 니텍스가 1,703억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 물음표 5개, 이 기업은 837억입니다. 왜 이렇게 이 기업은 동종업종에 대한 대비 상당히 싸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을 못 냈겠지. 아니면 자본금이 싸거나. 아닙니다. 자본금은 비슷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추이, 이 기업은 흑자 전환이 됐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동종업종에 대한 시가총액 차이가 73% 그리고 51%의 괴리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 싸다라는 것을 시가총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맞춤의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바람을 조금 느끼시겠습니까? 자, 심리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라고 하는 뭉텅이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분적으로는 맞춤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그리고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질병을 예방하는 서비스,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달렸었다면 지금은 치료하기 전에 예방부터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계약의 시장 자체가 크게 열리는 상태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지금 아시아권역에서 얼마 전에 마크로젠이 홍콩대와 계약을 체결했죠.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아시아권에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넘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시장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 맞춤의학 시장은 절대 작은 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충분히 100배, 1000배도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죠. 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거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뭐 영어 발음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자, 별표가 4개 쳐져 있습니다. 자, 별표 4개, 세계 2위의 제약사.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계 5위권이랍니다. 이제 밀렸죠. 세계 1위는 참고로 화이자죠. 자, GSK.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라는 거죠. 대신에 이 회사가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천식, 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질병 상품을 제조한다는 거죠. 자, 에볼라 바이러스 아시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이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회사와 같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바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라는 분야에 대해서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삼성병원이 바로 협력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글로벌 제약사 및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 궁금하시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네. DNA 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을 아꼈던 이유가 있죠. DNA 링크.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 설명 곧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차트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공개 방송에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이 기업 제가 선정한 이유 꼭 다시 한 번 더 차트적인 분석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자, 매수가는요 적으십시오. 16,100원. 그리고 목표가, 자, 세게 잡겠습니다. 자, 무조건 신고가 간다고 저는 봅니다.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800원으로 러프하게 잡아서 크게 수익 내는 모습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꼭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일단 제 포트폴리오부터 잠시 살펴보면서 히든카드는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다소 좀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0.6% 기록을 하고 있고요. STS 반도체 11.4%입니다. 일단은 뭐 연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뭐 준비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주에 나와서 삼성물산을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1.7%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 종목 한 종목씩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아쉽죠. 저희가 지금 매수한 지가 한 7일 정도 됐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6만 주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2100포인트, 209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과연 주도업종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0.6% 대형주 매수를 하시는 데 있어서 0.6%와 시간적인 투자는 어느 정도는 감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믿어 의심치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TS 반도체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한 조정 구간이 연 이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드리죠. 자,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자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리 밑꼬리를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00원 돌파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36%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3,500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5일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대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마찬가지겠죠. 곧 성수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SSD의 성장이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게 되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흐름들은 일정 수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 4,000원, 4,500원 계속 꾸준하게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자, 보면서 마지막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날 추천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기의 뒤안길 아니면 향후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오늘자의 건설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다수의 건설주들이 3, 4%씩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0.96% 다소 조금 아쉬운 수익률이죠. 예,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잠실의 싱크홀과 관련해가지고 삼성물산이 조금 악재를 맞았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호재성 뉴스들이 워낙 더 크다라고 좀 봅니다.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는 하반기 해외 수주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9월달, 10월달 예정되어 있는 삼성 SDS의 자회사 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대 넘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시했던 8만 5천 원대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세 종목 다 보유하시면서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회사 성장.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말 특수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뭐 옛날 분들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이 이제 막 뭐라 해야 될까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2G폰을 사용을 했을 때 3G로 넘어오고요.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줄이라고 상상도 못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쇼핑 시장도 이러한 추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잘 안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11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계속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증가 추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4년도 들어서서 모바일 쇼핑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에 대한 소비층들이 상당히 좀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의 핵심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카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서도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회사 성장입니다. 자회사 성장. 뭐 단순하게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기업이 자회사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자회사 중에 한 회사가요. 한 기업이 개별 항공권 거래액 및 점유율 추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국내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개별 항공권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종목이겠죠? 자, 힌트가 좀 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연말 특수입니다. 자, 8월 달인데 웬 연말 특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사진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오프라인 그 매장에 뭐 진입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진입을 하는 모습들인데 상당히 어떻습니까? 즐거운 표정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놀라운 표정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얼만큼 제품을 싸게 팔고 아니면 많이 소비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8월 달에 웬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주식 투자는요. 그때 당시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향후 9월달 추석 다가왔습니다. 추석 끝나게 되면 곧 겨울 다가옵니다. 아셨죠? 그렇다라고 되면 그와 더불어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도 어떻습니까? 내수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국내 소비주들 매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히든카드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히든카드를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는 인터파크입니다. 자, 인터파크입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이너스 1.63%, 다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나와줬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자의 상승분을 뭐 전체적으로 좀 반납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좀 볼게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2월 달입니다. 쌍고를 만들어내겠죠? 천전형을 만들어내놓고 주가가 1분기,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웬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주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봉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자, 직전 고점 돌파시켰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시켰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살아있나요? 중기적인 추세에 대한 움직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음봉에 대한 흐름들은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진폭 자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부담되는 요소들은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격대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배열 구간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터파크에 대한 수급 현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개인들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세진 않다라는 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차익성 매물들을 내보내고는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추천 종목을 해드릴 때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터파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회사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 게시판을 통해서 한 번쯤 글을 한번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가로 봐주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12,050원입니다. 상당히 좀 지지 라인을 명확하게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로는 12,000원대. 내일 시가 부근이겠죠? 21선 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잡아보겠다. 12,000원대의 매수가로서 대응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로는 직전 고점입니다. 15,000원대 제가 지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지만 현재 제가 손절가로 말씀드리는 11,300원을 이탈을 할 시에는 뭐라고 될까요? 차익성 매물이라기보다는 실망 매물 자체가 같이 쏟아져 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정배열 자체를 훼손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1,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로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원호 멘토의 인터파크였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